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로켓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주 탐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주 탐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된 시기에서 우리 우주 탐사를 하는 목적은 뭔가를 몇 가지 좀 정의해 보면, 첫째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되겠죠. 인간은 항상 지적 힘이 풍부하고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하늘 이상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까지도 도전하고 싶은 우주 개발에 대한 무한한 도전 정신을 갖는 인간의 지적인 도전 정신과 호기심이 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는 현실적인 이익이 됩니다. 즉 우주 탐사를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통신이라든지 기상, 항법, 다양한 유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고, 이에 대한 파생된 기술은 무선 장비, 화재 검출기, 컴퓨터 등 너무나 많겠죠. 또한 이런 현재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이동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또한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목적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도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공위성과 국제우주정거장, 탐사 로봇,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주 탐사성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러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로 대표적인 게 이제 로켓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로켓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런 로켓은 로켓 엔진에서 추력을 얻는 미사일, 우주선, 비행기 또는 다른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켓 엔진으로 정의되어 수 있는데, 로켓에는 크게 발사체와 미사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로켓은 다른 행성으로의 비행이라든지 지구의 상층 대기에 대한 조사, 무기체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반면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선을 지구 궤도나 달, 수성, 금성, 화성 등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로켓은 발사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는 발사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라든지 화생방 무기 등 적의 인명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싣고 있는 것이 미사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 탑재하고 있느냐, 어느 궤도를 가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로켓은 주로 발사체와 미사일로 구분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발사체와 미사일을 전체로 묶어서 로켓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러한 로켓은 탑재체를 뭘 탑재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서 발사체와 미사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로켓의 시작,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93년에 최초 과학 로켓으로 KSR-1호를 발사했습니다. 1993년에 한국우주연구소에서 1단 고체 로켓인 과학 로켓 KSR-1을 발사했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1926년에 세계 최초 액체 연료 로켓을 로버트 고나드가 발사했다고 합니다. 즉 2.5초 동안 시민수 높이까지 날아올라서 세계 로켓의 신기원을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로켓에 대해서, 로켓은 발사체와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고, 발사체는 통신위성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우주 탐사를 위한 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라든지 화생방 무기를 싣고 적의 인명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윗부분에 있는 건 발사체가 되었고, 아랫부분에 있는 건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맨 앞에 인공위성이 실려 있죠. 즉 이런 인공위성을 저 우주 밖으로 실어서 보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사체입니다. 반면에 아래 부분에 있는 미사일은 탄두 부분이 있고,
이 탄두를 정확한 목표에 가기 위한 유도항법부, 연료부, 엔진부, 추진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발사체와 미사일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이러한 로켓은 어떠한 원리와 어떤 힘으로 저 멀리 우주까지 날아가게 될까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한 방식입니다. 즉 보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료와 산화자의 연소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발생하는 그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 가스가 가진 운동량만큼의 힘을 얻어서 추진력이 되겠죠. 추진력을 얻어서 발사가 되는 원리입니다. 즉 간단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원리, 즉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로켓은 저 멀리 하늘 우주까지 날아가는 힘을 얻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우주에 이해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또 발사체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로에서 누리호를 발사해서 이제 세계 7번째로 발사체를 보유하는 나라가 곧 될 겁니다. 자, 명확하게 이제 발사체와 미사일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좀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게 우리 나로호예요. 나로호인데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로호는 이러한 모양을 띠고 인공위성을 우주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미사일은 보는 것처럼 현무사처럼 그 탄두를 싣고 적이 있는 장소에 목표에 발사하기 위한 군사용 용도의 로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로켓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데 2021년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1.5톤급 실용위성을 저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탐사선을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도움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주에 발사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한껏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의 독자적인 이제 발사체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로 자립하게 되고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완성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발사체 플랫폼을 더 확장해서 나중에는 더 큰 무게의 인공위성, 우주선, 탐사선 등을 싣고 저 우주 밖에 발사해서 우주 탐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안정적으로 국가우주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